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토론회를 열었죠. 국정화 논의에 시동 걸기 위해서 애써 마련한 자리였겠지만은 참석자 대부분은 국정화는 시대 역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13명의 전문가 가운데 국정화 찬성적으로 기운이는 3명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교육계의 기류는 더 싸늘합니다. 최근 전국 역사교사 모임과 역사교사연구소가 초중고 역사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7%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시도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지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여야 간 파행은 별 조짐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말이죠. 네. 지금까지 여와 야의 입장에 행동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변화 조짐이 없죠. 예. 풀릴 기미가 보여야 되는 것인데 교착, 파행, 파국 이렇게 부르는 데는 변화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따로따로 지금 다른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권의 행보는 어제 이제 세월호 유가족 측과 두 번째로 면담을 가졌죠. 그렇죠. 이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은 계속 지금 3자 협의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총력 투쟁으로 어제부터 선회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60여 명의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박영선 혁신위원장과 함께 피켓팅 시위를 이제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한 10여 명 정도 소장파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온건 협상파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 투쟁은 옳지 않다. 장애 투쟁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런 취지의 또 연판장을 돌리고 그래서 이 투쟁이 이제 힘을 받는 것은 보통 우리가 솔리다리티, 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결속감이 중요한데 사실은 계속 좀 이 박영선 위원장의 이제 리더십과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잠재워졌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또 여당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제 그 이재호 의원 굉장히 강한 얘기를 던져서 어찌 보면은 참 이게 계속되는 이 이슈긴 한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마치 이제 여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여당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재호 의원이 대통령이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뭐냐, 그렇죠. 못 만날 이유가 예. 없다. 예. 이런 또 이제 야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조금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인데 여야의 이제 어떤 관계 개선 문제가 워낙 교착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라도 좀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데 워낙 다 강고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꼭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의원들마다 또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네.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여와 세월호 유족 간의 재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 유가족 측 2차 면담 분위기가 살펴보니까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야 관계보다 어제는 여유 관계, 그러니까 여당과 유가족 관계에 더 집중된 하루였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결론만 딱 띄워놓고 생각을 하면은 평행선을 달렸다. 진전은 없었다. 그래서 기대에 비해서는 성과는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가 있겠는데 예. 이 유가족 측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번 만남 이후로 오해가 많이 풀렸고 서로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2시간 정도, 채 2시간도 안 됐습니다만 2시간 정도 만나고 무엇이 그렇게 이제 풀리겠느냐 하는 다소 이제 신중한 입장을 유가족 측이 또 밝히기도 했어요. 예. 뭐 한 번 면담에서 다 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착도 안 돼 있겠죠. 어제 두 번째 면담은 제가 생각하는 형식 논리적인 조금 위안은 뭐냐 하면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예. 첫날 1차 면담에서는 1시간 40분 내외 이렇게 이제 면담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고성이 오가다가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지었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게 다행이었는데 예, 예. 어제도 뭐 그림은 비슷합니다. 2시간 40분, 3시간이 조금 안 되게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긴 했으나 결국은 이제 이 유가족도 수사권, 기소권 문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이제 이 여당 쪽은 야당과 재합의안 냈던 대목 주로 이제 특검 추천권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생색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유가족이 좀 받아줘야 한다라는 이제 설득전을 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1차 모임보다는 1시간여 더 이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세 번째 면담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는 넘어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9월 첫날 다시 3차 면담을 이제 이어가자 이렇게 되는데 또 이 면담 과정에서 이 김재원 그 새누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죠. 김재원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어제로 봤을 때는 그 일반인 유가족들이 요즘에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일반인 유가족들이 여당 측에 왜 우리는 만나주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상 일반인 유가족을 따로 만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진행 상황을 보고 하면서 다소 좀 이제 냉랭한 기류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여당 입장에서야 뭐 관계자들을 다 만나는 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제 이 김재원 의원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뭔가 이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한번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고요. 지금까지 여당은 계속 유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조, 뭐 어떤 이 내용상의 변화보다는 유가족들을 이제 좀 이 면대면 말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기조였고, 유가족은 이제 여당 측에 유가족의 또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어서 2차 면담 성과는 없었지만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주로 이제 8월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모두 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야권도 그렇고 이 금주 내에 해결돼야 한다. 8월 내에 해결돼야 한다.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9월 초가 되면은 국회 여야 입장에서는 이제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번 지난 월요일 25일에 이제 본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물리 국감도 물 건너갔다. 또 이제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내각에서는 지금 민생 현안 쌓여 있는 거 해결해 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9월 초가 되면 조금 더 거세어질 전망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상황 중에 세월호 국조특위가 있습니다. 예. 6월 2일부터 가동이 돼서 8월 말까지 시한 90일 가동이 되는 거였는데 사실 국조특위가 한 게 없는 거죠. 예, 예. 지금 청문회 문제도 8월 초에 개최했어야 하지만 8월 18일 이후로 밀렸다가 지금 이제 합의안이 파기되고 재합의안도 교착이 되고 하면서 이 청문회도 못 열었고 증인 채택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긴 한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또 여당 쪽에서는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정부 책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문재인 의원이 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좀 서로 떼쓰기를 하면서 얽히고 설켜서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조특위가 거의 무력화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8월 말에 종료가 된다. 그렇다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남아서 아마 이번 주말 8월 말 9월 초 시점
여야 정국은 더 악화 일로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정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세월호 유가족과 여 측에서 이제 면담,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차를 이제 좁혀 나가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대화에 이제 임하는 자세가 서로 많이 좀 시작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어제 그 이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 타결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렇죠. 대화가 이어진다면 뭔가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카드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야권, 여권, 유가족 다 이제 입장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이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는 소통의 카드냐, 반대로 이제 투쟁의 카드냐. 지금 투쟁의 카드는 이제 야당이 어찌 보면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다가 여당이 어떤 그 방탄 폐쇄성 때문에 밀려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박영선 원내대표 책임론은 계속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합의, 두 번째 재합의를 해와서 이게 이쪽에서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지금 뭔가 좀 다른 국면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자꾸 이제 양보를 해버린 게 문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쉬움은 박영선 이 위원장에게 남지만 지금은 어쨌든 총력 투쟁으로 돌았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 야당이 지금 투쟁 카드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족 스스로는 지금 이제 소통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미묘한 것은 야당이 애써서 좀 이 스스로의 역할론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3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여당은 거부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3자 협의체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유가족과 여당이 만나고 예. 유가족과 야당이 만나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앉지 않았을 뿐이지 3자 협의체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는 이 소통 구조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일종의 자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얼만큼 이제 이 야당 역할이 지금 이중과 의미가 있다고 부여해야 할지는 좀 고민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여당은 이제 3자 협의체는 없다. 지금 다만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투쟁한다고 집 나가버렸으니 유가족들과 우리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면서 물꼬를 터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게 내부 문제도 복잡한 것이 저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유가족을 설득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방안이고 이게 이제 밀려 가면은 어떤 또 상호 간에 좀 이제 경계를 해체하고 교점을 찾는 노력이 발생할지 아닐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당내 주도권 때문에 야당이나 유가족에 대한 이제 배려보다는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유가족과의 면담을 또 정말 파토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김무성 당대표가 나서거나 이제 정부와 청와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 지금 이게 의회의 문제다, 여야가 풀 문제다 하고 지금 그야말로 노골적인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눈앞에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이 보이는 것을 마치 보이지 않는 양 외면을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놀라운데요. 이런 국면을 보면은 이제 이 현재는 어쨌든 여당 측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어깨가 무거운데 저 양반이 어떻게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 나가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다음 주 월요일 3차 면담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대통령의 이제 행보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군부대 시찰도 가고 또 뮤지컬도 보시고 말이죠. 유가족들은 이제 면담을 네.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대통령의 행보만 따라간다면 말이죠. 예. 옛날에 제 대학 시절에 50대 땡전 뉴스 해서 9시 땡 하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 시절에 그 대통령 동정만 따라가면 지금 우리나라는 태평성대입니다. 대통령의 행보 뭐 대표적으로 보면요. 자, 9월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했고요. 예. 이거 뭐 좋은 뉴스죠, 사실은. 훈훈한 미담 뉴스입니다. 또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 뭐 멸치철이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이제 물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 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또 이 바람을 밝히는 거죠. 얼마나 또 이 경제를 돌보는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이제 뮤지컬 관람인데요. 이게 원데이라고 하는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융복합 뭐 신개념 뮤지컬 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 서울 시내에서 일과 중에 오후에 이 뮤지컬을 관람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뮤지컬을 볼 때냐? 왜냐하면 호남에서 뭐 26년 만에 여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정현 의원, 저는 이제 의원이 돼서는 조금 중재적인 목소리를 낼까? 또 호남의 어떤 이제 머슴이 되겠다고 했는데 어떤 머슴의 자세를 보여줄까 했더니 나왔던 일성이 왜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뭐 바로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인물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쁘셔서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굉장히 회자되면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 바쁘셔서 유가족을 만날 틈이 없는 대통령은 뭐 자갈시장에서는 멸치를 만나고요. 또 이제 태릉선수촌 방문해서 이제 문화스포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뮤지컬 관람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대통령의 일정일 수 있겠으나 과연 세월호 특별법 이 교착 국면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국민 대다수가 간단하게 가름이 되는 판단의 이제 요소라고 보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냈냐면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행위이다. 뭐가?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이. 저는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합니다. 예. 이게 납득이 되는 논리인가 하는 이제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업계 관계자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정부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겠죠. 지금 경제 활성화 기조를 잡았고, 또 이제 창조 경제니 문화융성이니 이거는 이제 취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문제긴 한데, 이 거시담론의 논법, 이 이야기가 뮤지컬을 보는 것이 창조 경제다. 뮤지컬을 이제 보아주는 것이 문화융성이다. 이게 정말 그 흐름으로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이 시점에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놓고 이 공연 관람에 그렇게 이제 어마무시한 거창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이제 세부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논의를 확대하면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이 검증되지 않는 대통령의 7시간, 그것도 일과 중에 대낮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느냐는 둥, 그것은 또 이제 뭐 어떤 보안에 해당한다는 둥 얘기를 내고 있지만 그게 다 무색해지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는 것이 최근에 그 외신을 보면 말이죠. 이 가까운 나라 일본 아베 총리나 또 먼 나라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 분단위의 시간대로 모든 이제 국가 원수의 공식 일정이 공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굉장히 특수합니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행보는 일부러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고 사실 이 유가족의 안타까움을 좀 동조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경으로 보면요.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까지의 감정을 유발시키거든요. 예, 예.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좀 청와대의 어떤 그러니까 협상 아까 문제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당장 나지 않고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이 소통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꾸 이 스킨십을 하고 만나다 보면 그게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내각에서는 유일하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냥 팽목항에 터잡고 앉아서 실종자 가족하고 지금 거의 150일 가까이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동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크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해수부 장관이 나서서 좀 유가족 특별법 문제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이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나설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당에 있다면 나서겠지만 해수부 장관 입장에서 나설 수 없고 내가 그 중재 자리에 나서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누군가 유가족과 함께 밀착돼서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이제 협상가, 중재가들이 여당 측에 많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마인드, 애티튜드, 태도죠. 태도와 자세 관점이 너무나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건 정말 좀 청와대의 어떤 그 대통령 보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 들어오면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한 인신 공격성 신상털기가 이제 도를 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조직적인 흠집내기와 근거 없는 악성 루머 유포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야 되겠죠. 진정성 논란, 뭐 이것을 이제 흔히 국민들이 이제 이 정부나 권력을 질타하면 뭐 인민재판이냐, 여론재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최근까지 우리가 봐오던 건데요. 이 김영호 씨는 개인이고요. 피해 희생자의 아빠고 당사자고 거기에 이혼한 사람도 아빠냐 뭐 이런 공격을 들으면 저는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 가정이고요. 양육권 분쟁이 있습니다만 아이는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키워나가는 것이고 함께 살지 않더라도 양육비의 뭐 지원이든 혹은 면접권이든 아이들과 이제 이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법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혼했으니까 아버지 자격이 없다, 단식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저 남경필 의원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들 뭐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 확대되는 뜬금없는 문제들이고요.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정원 사찰설 제기되고 있고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이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유가족이 문제 제기를 했고 여당 측은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 혹시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가 엄중문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 보도에 보면 사찰이 사실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당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이 정치적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익명을 가장한 개인으로 위장된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 지금 굉장히 마타도의 수준을 이제 심각하게 높이고 있는데 예. 국민들의 눈살을 아주 찌푸리게 하는 정말 이 눈뜨고 읽을 수 없는 SNS 문장들이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국민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중지를 좀 모으고요. 예. 필요하다면 이게 시민단체 고소고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유가족의 명예를 혹여라도 훼손하는 일들은 우리가 좀 함께 나가서 이거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김영호 씨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향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건 세월호 문제와는 또 별도로 우리가 정말 시민 행동으로 조금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좀 문제 제기를 드려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